네, 매주 월요일 세계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보는 하이킥 세계만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 민주참여포럼 최광철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미주 민주참여포럼 어떤 단체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본격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당당한 모범 시민이요, 예. 유권자로서 미국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예.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 연방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일하는 유권자 평화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선거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예. 자, 그럼 본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 보도요. 네. 해리스가 계속 안 될까 했는데 오늘 또 해리스가 될 것 같이 써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예, 오늘 그게 아마 빅뉴스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론조사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에서 해리스가 4대 경합주에서 4대 1대 2로 앞선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큰 뉴스가 됐는데 그러나 실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또 가장 유명한 538 그리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조사에 따르면은 아직도 트럼프가 앞서는 거로 이렇게 조사됩니다. 그런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폴리마켓이라고 거님 아시죠? 그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승리 확률을 6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오늘 아침 현재 54.5 대 45.5로 그렇습니까? 좀 좁혀진 상황입니다. 많이 좁혀졌네요. 그래도. 예,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건 뭐 좀 베팅 사이트의 그 적중률은 얼마나 되나요? 과거에 보면. 지금 이 대표적 베팅 사이트가 폴리마켓도 있지만 또 유럽 쪽에 S마켓이라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뭐 90% 그렇습니까? 이상의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폴리마켓은 이 베팅 사이트는 사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사이트예요. 그런데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베팅하는 그런 조사들이 가장 그래도 정확하지 않나라고 보는 건데 이게 신뢰도 여론조사 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 자료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맞췄는지. 90% 이상으로 들었습니다. 대단하군요. 돈이 걸리니까 확실히 신중하게 그 선택을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뉴욕타임즈 보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트럼프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해석은 맞습니까? 말씀드리면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제 날짜로는 100번 투표했을 때 트럼프의 승리가 48 그리고 해리스가 52로 또 봤어요. 근데 이코노미스트가요. 오늘자로는 또 트럼프가 오히려 51 해리스가 49로 앞선다고 보고요. 또 그 538에서는 트럼프가 53번 해리스가 47번.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도 있지만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이게 들쑥날쑥하다.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든 초박빙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정말 초박빙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적 다수, 예측의 수적 다수는 트럼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지난 2016년 선거하고 2020년 선거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2016년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300만 표는 앞섰고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승리를 예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그때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표차가 그 스프레드라 그랬는데 현재 트럼프의 스프레드가 거의 8%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합조사에 따르면 리얼 전체 조사를 전체 조사도 그렇고 경합주 조사에는 5%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은 지금 나오는 전체 그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0.8% 전체 조사에서 0.8% 그리고 경합주에서 한 1% 차이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차이로는 승리가 쉽지 않지 않느냐. 해리스 쪽이. 해리스의 승리가 쉽지 않지 않느냐. 물론 너무나 지금 경험이기 때문에 결과는 까봐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거는. 앵커님 맞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일 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표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 결과인데요. 그런데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프트 되는 거는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이슈가 가장 핵심이 경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경 문제, 이민자 문제 이런 문제였다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그동안 선거 이슈에서 아주 뒤처졌던 예. 낙태 여성의 이슈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예. 민주당 해리스 캠프에서는 그걸 아주 살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아이오와 주에서의 예. 선거 결과 그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선거의 그 이슈를 바꾸는데 해리스 캠프에서 조금 성공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해리스 캠프로서는 시간이 더 없는 게 아쉽겠습니다. 지금 이슈 시프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거는 예. 트럼프 대 해리스의 선거가 아닙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 반트럼프 선거였고요.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정확한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는 3개월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예. 미국의 노세한 두 후보에 대한 비판, 예. 미국의 변화를 위한 원하는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들이 예. 초창기 이제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었을 때 예.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나게 예. 해리스가 아주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데 10월 초부터 이 트럼프 후보 쪽으로 급격하게 흘러가는 거는 예. 미국 유권자들은 어쨌든 지금 진영화돼 있는 건 맞아요. 예. 한 35%씩은 진영화돼 그렇죠. 있지만 예. 그래도 중간에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유권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해리스의 각 정책들이 있는지 정책이 한 80페이지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해리스의 진짜 정책이 있었는지 거기에 예. 대한 비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태풍 다가온 2개 태풍에 대한 이 대처를 전혀 못했어요. 예. 태풍이 와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서 이 후원금 모금 활동을 네. 하고 그런 것들이 비판이 쌓이면서 10월 달에 급격하게 이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는데 예. 다시금 그래도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와 또 폭동의 우려 또 막말 실수가 겹치면서 다시금 또 여성 이슈를 모멘텀을 살면서 다시금 또 박빙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낙태 이슈요.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특히 백인 여성들이 샤이 해리스 표가 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편 몰래 백인 여성이 해리스를 찍을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봤고요. 그게 사실은 성공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광고를 보셨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거기에 남편 몰래 그러니까 백인 남자들은 이제 되게 트럼프를 찍으니까 우리 가족은 트럼프 찍는 거다. 보통 이제 백인 여성들도 우리가 선거구도를 보면요. 한 미국의 유권자 중에서 67%가 백인이고요. 그리고 그 67% 중에 한 35%가 백인 남성. 그리고 한 32%가 백인 여성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대개 그 미국이라는 게 가족을 중시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오기 전에 사전 투표할 때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논의합니다. 의논해서 몰아줍니까 보통? 왜냐하면 한국처럼 단순하게 대통령 후보 누구 딱딱 찍고 국회의원 후보 누구 찍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프로포지션이라 해서 주민 투표 굉장히 막 1m 뭐 이렇게 가깝습니다. 투표하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게 뭔지 이 법안이 그러니까 후보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법안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서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 광고가 남편을 이게 치팅을 해서 난 딴 거 찍었다는데 이게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폭스뉴스 앵커한테 엄청난 백래시를 또 받을 정도로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성공하고 있듯이 보여요. 이 이슈를 그 여성의 이슈, 여성의 몸, 내 몸에 대한 권리 내가 찾는다. 근데 낙태 이슈가 빠져 있다가 갑자기 들어선 거예요. 그게 백인 여성들의 표심을 움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2%나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몇 프로만 움직여도 이 경합주를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그게 이번에 아이오와 그 이 드모인 레지스터라는 약간 진보 매체이긴 한데 그걸 운영하는 그 이 여론 그 책임자가 굉장히 이 평판이 좋은 분이라 조금 약간은 그 양 캠프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부동층 아직도 누구에게 투표할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직도? 지금 투표 하루 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미국도 굉장히 이제 양극화해서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 15%를 부동층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현재 7,500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완료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뉴욕은 이제 6시 날이 밝아오는데 그러면은
저번 대선에 투표한 사람, 2020년에 투표한 사람이 1억 6천만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한 8천만 정도 되면은 정확하게 한 우리가 예측을 52%가 사전 투표할 거라고 예.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남아 있는 게 한 7% 되지 않습니까? 예. 그 7%의 부동층이 중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여성표가 몇 프로가 될는지는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그 표를 위해서 특히 경합주에 있는 예. 그 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양 캠프입니다. 예. 자, 그 경합주는 한 7군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대략? 그렇습니다. 앵커님 원래 미국 경합주는 한 15년 전, 16년 전만 해도 한 12개로 봤어요. 예. 거기에 많은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도 사실 경합주였는데 다 이게 정리가 되고 블루스테이시 되고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블루스테이트, 예. 뭐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레드스테이시 돼버리고 플로리다도 레드스테이시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건 7개입니다. 예. 그래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3개, 예. 그러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예. 그 썬벨트 좀 따뜻한 지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예. 네바다인데요. 지금 모든 관심은 썬벨트 쪽은 거의 트럼프로 기울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오늘 뭐 그 뉴욕 타임즈는 좀 다르게 해석을 예. 했지만 그래서 뉴욕 타임즈 보도가 오늘 그렇게 하루 종일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즈도 뭐 며칠 전에 조사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예. 오늘 조사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서 예. 물론 뉴욕 타임즈가 해리스 지지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LA 타임즈나 뭐 USA 투데이나 또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에는 지지 후보를 선언을 안 했는데 예. 뉴욕 타임스는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객관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자기네들 그렇겠죠. 나름대로에. 예. 그런데 다른 썬벨트는 대체적인 거는 다 트럼프고 러스벨트 중에서 위스콘신, 미시간은 해리스, 예. 하나 남은 게 이제 펜실바니아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펜실바니아가 아주 중요한 우리 항상 얘기해도 펜실바니아를 보면 된다 이렇게 한 주만 보라 그러면 펜실베니아를 봐야 되는군요. 한 눈여겨서 봐야 된다. 하나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2016년과 2020년처럼 샤이 트럼프가 많다면 예. 정말 뭐 276대 260 몇 이런 게 아니라 싹쓸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이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미국 국민들은 물론이지만요. 네. 전 세계가 대단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 만약 동률이 나와서 동수가 나오면 트럼프가 과연 승복할까? 네. 그 저번에 굉장히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뺏겼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불안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 미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선거를 불복할 확률이 예. 있는 게 트럼프가 거의 70%가 나왔고 예. 한 23%의 해리스가 불복할 거다. 예. 그러니까 해리스는 승복을 할 거고 그렇죠. 여기는 안 할 예.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우려는 되는데 저번 대선에서도 초창기에 그 사전 투표 들어온 우편 투표 들어온 거를 이렇게 열기 전에는 예. 트럼프가 경합주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앞섰어요. 예. 근데 나중에 우편 투표를 열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확 예. 뒤집혀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우편 투표에 대한 이번에는 우편 투표를 지지하고 독려를 했지만 예. 그거는 밀런 머스크의 추천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펜실바니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걸 독려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편 투표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믿기는 예. 미국 시민권자들의 이 양심과 지성을 믿는데 예. 일단 2021년 1월 6일 날 의사당 폭력 났을 때 예.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 다시금 그런 폭력 사태까지는 발생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예.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그냥 기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장치들이 많이 됐거든요. 예. 법적인 장치들이 많이 돼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졌을 때 예. 개인적인 승복 여부를 떠나서 예. 나름대로 광범위한 폭동 사태, 소요 사태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지성을 믿는다. 그런데 그 트럼프 후보가 저번에는 네. 미국의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폭동을 사주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개 중대 제목에 91개로 기소가 돼 있는데 예. 사실 의사당 폭력 사태로는 4건이 걸려 있어요. 예. 그 중대범죄죠. 중대범죄인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벌써 며칠 전에 국회의장한테 그 방위군을 투입하라고 다 요청했는데 당신들이 거부한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어디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 사람이 폭력을 직접적인 폭력을 그걸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서 그 선거 결과를 불복하는 그런 어떤 트리거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건 맞는 얘기죠. 예. 이게 만약 그 의석가 동수가 되면은 네. 하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 상원 선거, 하원 선거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 결과가 될 수도 있군요. 중요합니다. 물론 이 동수가 된 경우는 1800년하고 1820년인가요? 미국 역사 두 번뿐이 없었고 그동안은 뭐 그게 벌어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결정되냐면 하원의 50개 주에 그러니까 연방 하원 435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각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당연히 민주당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한 명. 그리고 뭐 공화당이 많은 주 그 하원에 한 명뿐이 없는 알래스카인가요? 이런 데도 한 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모여서 하는데 대표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한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대표님한테 누굴 지지하는 성향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만약 대표님이 베팅 사이트에 한다면 어느 쪽을 거시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돈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 말고 그냥 확률로만 딱 확률로 따지면 지금 트럼프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